제가 몇 달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슬라이더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냈어요. 바로 이거지. 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오늘은 코노바에서 나온 슬라이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카본 파이버 재질로 굉장히 경량화된 형태로 출시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벤로 삼각대 리뷰하면서도 말했듯이 저는 카본 파이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번쯤 카본 파이버를 만져보신 분들은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딱 만졌을 때 그 끌림. 저 사실 이 제품을 상당히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정말 이 슬라이더를 온갖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김비디오님과 이 슬라이더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찍었었고요. 그 다음 뮤직비디오에도 한번 투입을 시켜봤었어요. 두혼자라는 뮤비였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퇴근하는 장면에서 벽으로부터 트랜지션을 넣을 때 이 슬라이더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건 로켓펀치님 삼성TV 광고를 찍을 때도 제가 빅캠으로 이 슬라이더를 썼고, 마지막으로 시네마틱 먹방 최근에 라오아 렌즈를 썼는데 이 슬라이더 위에 GH5S와 라오아 렌즈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슬라이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슬라이더는 사실 슬라이더 단품과 이 전동 세트가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만 구매를 할 수 있고 추가 구성품으로 전동 모터를 구매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필수적으로 전동을 사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 60cm랑 80cm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0cm는 너무 짧지 않나, 만약에 구매하실 거라면 80cm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게다가 카본 파이버이기 때문에 20cm 차이에서 오는 큰 무게감이나 뭐 부담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이동거리 20cm를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제가 사실 제주도에 가서 사용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굉장히 슬라이더로서 기능을 잘 했었어요. 두혼자라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사실 이 친구의 페일로드가 5kg까지래요. 그래서 CE백도 한번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5kg 페이로드긴 하지만 제가 볼 헤드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볼 헤드 포함 카메라까지 해서 5kg로 하는 게 아마 안전할 것 같고요. 또 C200 정도 크기가 되는 시네마 카메라는 웬만하면 이 체급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지 마시고 미러리스 정도급까지 사용하시면은 아마 볼 헤드와 함께 잘 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는 매우 직관적이라는 점이에요. 우선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슬라이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겠다, 몇 번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동 모터 시스템 또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연결하자마자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지정해 주신 다음 그 안에서 타임랩스를 하건 연속으로 루핑하면서 무빙을 주건 그냥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슬라이더에서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가운데 있는 봉인데요, 이 가이드의 기울기에 따라 움직임에 있어서 헤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0점 지점에 놓으시면은 헤드의 움직임 없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런 가이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가이드가 있어서 평면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더욱 신선한 무빙들을 줄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로켓펀치님 리뷰 영상을 촬영할 때 이제 인터뷰 구도 느낌 마냥 로켓펀치님을 중심으로 아크 형태로 무빙을 줬었거든요. 그 아크 무빙이 평면적인 무빙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외관에 있어서 또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양쪽에 있는 다리인데요, 사실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나 A 스탠드 같은 이런 스탠드에 양쪽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띄워주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테이블에서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다리가 편안하게 세팅돼 있어서 혹시라도 촬영 스케줄이 급한 상황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놓으신 다음에 촬영을 진행해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어요. A 스탠드나 이 삼각대로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 자체가 스탠드 들고 가는 것도 부담이고 좀 많이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다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모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서 한번 이 라이브 모션을 켜놓고 자동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속 모드를 켜놔서 이 끝단, 양쪽 끝단에 도착할 때마다 바로 이렇게 확 멈추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가감속을 하면서 카메라에 흔들림이 없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모니터로 제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출발할 때랑 멈출 때 굉장히 부드럽게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모터랑 같이 써야 얘는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모드를 활용하면 사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타임랩스를 찍을 수도 있고, 모션 지정을 해가지고 A 포인트, B 포인트 같은 구도로 계속해서 매치컷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터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제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푸티지들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모터에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켓펀치님 리뷰 촬영에서는 제가 손으로 무빙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서트 컷을 따거나 타임랩스를 딸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터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소리 녹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모터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로켓펀치님 인터뷰를 이 슬라이더로 옆에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네. 뭐 어떠셨어요? 잠깐 이미지 보셨는데. 제가 원래 슬라이더에 대해서 네.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거든요. 아, 진짜 왜요? 네, 그냥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촬영을 하다 보면 이미지가 생각처럼 깔끔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동을 써야 되는데 전동은 또 부피도 크고 가격도 맞아요. 비싸고, 그래서 사실 슬라이더에 대해서 뭐 좀 부정적이었는데 당장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컷을 딸 때는 무조건 전동을 써줬어요. 저는 깔끔하고 아주 세련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 무빙대로. 근데 이제 전동을 써주는 순간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잉 하는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전동을 안 썼는데, 네.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전동을 안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도 있었어요. 네. 슬라이딩 구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루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편집점에서 그 딱 컷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런 리뷰 촬영을 하다 보면 네.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 떠듬떠듬 거리더라도 네. 이 슬라이더를 조정하시는 우리 형 감독님이 잠깐 멈췄다가 그쵸. 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다가 실수 나면은 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처음으로 세팅을 해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바로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갈게요 하고서 문장 이렇게 말하는 걸로 갈 수가 있었어서 오히려 전동을 안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발이 묶여있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생각한 몇 가지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면, 대부분의 삼각대 볼헤드는 이 연결부가 8분의 3인치 나사를 쓰고 있거든요. 4분의 1인치가 아니라. 그런데 이 친구는 4분의 1인치로 이 나사가 나오더라고요. 4분의 1에서 8분의 3으로 나사 사이즈를 업해주는 그런 링을 껴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링을 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하중 자체가 무게가 가벼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손으로 잡고 무빙을 주다가 몇 번 이 안에 있는 나사 그 업링이 부서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헤드 자체에 그 업링이 껴버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됐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지 하중이 만약에 5kg까지라면은 4분의 1인치로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8분의 3으로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리뷰를 하면서 계속 다뤘지만 이 모터의 소리는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은 정말 완전체거든요. 다른 슬라이더들도 보면은 모터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 소리는 난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분들에게 이 슬라이더를 추천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 인서트 많이 따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헤드 무빙 잡아주시고 고급스러운 느낌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슬라이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정면을 향해 위치하신 다음에 앞뒤로 움직이셔도 굉장히 이쁜 인서트들이 나오고, 우선 이 슬라이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서트 컷이 정말 화려해질 수 있다라는 점 조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타임랩스 많이 찍는 타임랩스 장인분들에게 이 슬라이더를 추천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이 모터 970 배터리 들어가고요. 970 배터리가 없다면은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도 출력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카본 파이버 재질로 나왔기 때문에 부피 대비 굉장히 가볍고 또 강합니다.
전용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모터도 쏙 들어가고 모터 자체도 이 슬라이더 케이스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여기저기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1인 크리에이터 당신에게 이 슬라이더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이 1인 크리에이터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기획하고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뭐 돌아다녀도 혼자 돌아다니기 참 외로운 직업이에요. 1인 크리에이터 여러분, 이 구도, 항상 이 구도만 쓰는 여러분, 이 슬라이더가 있는 순간 그 아쉬움에서부터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설치하시고요, 모터 키신 다음에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찍어주는 것 마냥 걸어가세요. 당당하게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세요. 전동이 달려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빙이 있어요. 그냥 삼각대 고정하는 느낌 안 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촬영해주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구도에서 벗어나 남들과 다른 구도에 이 슬라이더를 통해 도전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슬라이더가 짐벌이나 드론 고유의 느낌이 있듯이 이 슬라이더만의 고유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슬라이더만의 매력도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현돌이 여러분 모두 감돌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돌이 여러분 잘 가요. 네, 한 번 더 가는 길 좀 이렇게